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제트입니다. 오늘은 제스모나이트 여러 가지 염료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제스모나이트 전용 염료 파란 색상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미카 파우더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로는 집에 굴러다니는 아크릴 물감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는 일반 하늘색의 미카 파우더고요. 나머지 하나는 브라운 색상의 펄 미카 파우더예요. 안에 펄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빛이 나는 펄 미카 파우더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스모나이트 염료를 테스트해 볼게요. 사용 전에 꼭 흔들어 주세요. 제스모나이트 염료는 되게 묽고 또 컬러가 엄청 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살짝 찍어서 섞어줘야 되는데요. 컬러 자체는 진하지만 점도는 물처럼 묽기 때문에 제스모나이트 리퀴드에 넣어주면 이렇게 뭉침 없이 잘 섞입니다. 보이시죠? 저는 제스모나이트 전용 염료를 쓰면서 물감이 뭉쳐서 잘 안 섞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발색력이 엄청 좋습니다. 컬러를 다 섞어주고 파우더를 넣어서 다 섞은 다음에 몰드에 부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염료는 아크릴 물감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아크릴 물감으로 해도 되나? 였거든요. 자,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짜서 리퀴드에 섞어볼게요. 섞는데 제스모나이트 전용 염료랑은 다르게 물감이 많이 뭉치더라고요. 제가 이 뭉친 거를 풀어주려고 많이 저었는데요. 아무래도 아크릴 물감은 되직하니 점도가 높아서 물감이 뭉친 게 잘 풀어지진 않더라고요. 풀릴 때까지 한번 계속 저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물감이 뭉쳐서 점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걸 없애려고 엄청 저었는데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파우더를 한번 부어볼게요. 파우더를 붓고 계속 다시 저으니까 아까 점처럼 뭉쳤던 것들이 없어졌어요. 종이컵에 살짝 묻어있긴 한데 반죽 자체에는 뭉침이 다 풀어졌네요. 근데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2번 정도 짜서 크게 넣었는데 제스모나이트 염료에 비해서 발색력은 아주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몰드에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번엔 미카 파우더입니다. 일반 하늘색의 미카 파우더인데요. 이거를 리퀴드에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미카 파우더는 처음 써보는데 색깔이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나무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덜어서 한번 섞어볼게요. 잘 섞일까 싶었는데 몇 번 저어주니까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미카 파우더도 약간 뭉침이 있긴 한데 아크릴 물감보다는 뭉침이 덜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컬러가 되게 연해서 미카 파우더를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제가 양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진한 컬러를 내긴 힘들었고요. 약간 파스텔 톤으로 예쁜 컬러가 나왔어요. 이것도 파우더를 넣어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몰드에 부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 펄 미카 파우더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펄이 들어가 있는 파우더인데요. 각도를 돌려보면 이렇게 빛에 따라서 펄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펄 미카 파우더입니다. 이것도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바로 리퀴드에 넣어서 섞어볼게요. 근데 리퀴드에 넣고 섞으니까 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다 섞은 후에 파우더를 넣고 반죽을 만들고 몰드에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대로 경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경화가 다 됐고 디몰딩을 할 건데요. 아크릴 물감 먼저 디몰딩을 해볼게요. 컬러가 그래도 선명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감 뭉친 건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제스모나이트 전용 염료도 한번 볼게요. 발색력이 제일 좋았었죠. 역시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미카 파우더. 우와,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원색의 진한 컬러를 만들긴 어려웠는데 이런 파스텔 톤으로 작업을 하고 싶으면 미카 파우더를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펄 미카 파우더. 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 그냥 갈색인데요.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여서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펄 미카 파우더를 리퀴드에 바로 넣어서 섞었잖아요. 이번에는 붓을 이용해서 미카 파우더를 몰드 표면에 한번 발라볼게요. 빠진 곳 없이 붓으로 잘 발라줬고요. 처음에는 쓱쓱 바르고 가루를 어느 정도 털어준 다음에 두 번째 바를 때는 붓을 톡톡톡 찍어가면서 발라줬어요. 아무래도 가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찍어준 다음에 가루를 털어주었습니다. 가루를 안 털고 이 상태에서 반죽을 그냥 부어버리면 남아있는 가루들이 제스모나이트에 붙어가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꼭 가루를 털어주세요. 그리고 반죽에다가도 파우더를 넣어줘서 같은 컬러를 맞춰줬어요. 자, 이제 한번 몰드에 부어볼게요. 자, 이게 경화가 된 모습인데요. 아까 전에 그냥 부었던 거랑은 다르게 펄이 훨씬 많이 보여요. 이게 먼저 테스트했던 건데 비교를 해보면 훨씬 컬러가 진하고 비춰봤을 때 펄도 많이 보이죠? 펄 미카 파우더는 붓으로 발라줬을 때 효과가 훨씬 좋네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어땠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발색력과 편리성이 가장 좋았던 건 제스모나이트 전용 염료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아크릴 물감, 미카 파우더, 펄 미카 파우더의 순이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제스모나이트는 200g당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크릴 물감은 제가 네이버 쇼핑을 쳐보니까 3,000원에서 6,000원, 많게는 7,000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 파우더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데 배송비 제외하고 10g당 1,8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 똑같이 10g 기준으로 나눠보면 사실 아크릴 물감이 가장 싼데요. 가격만 보지 마시고 재료별로 발색력과 편의성, 나의 작업 목적을 고려해보고 나서 염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스모나이트 전용 염료는 발색력이 좋고 점도가 묽어서 소량으로도 컬러를 만들기가 쉬웠잖아요. 근데 제스모나이트 코리아 사이트 기준으로 보시면 구매 가능한 최소 소량이 200g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많은 작업이나 큰 오브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핸드메이드 판매하시거나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취미로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 염료를 꼭 써보고 싶은 제스모나이트 입문자분이 계시다면 제스모나이트 초보자 키트를 보면 거기에 소량 물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스모나이트 초보자 키트를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릴 물감은 제스모나이트 전용 염료보다 발색력이 살짝 떨어지고 점도가 되직했잖아요. 그래서 섞는 작업이 제스모나이트 전용 염료보다는 조금 더 걸렸었는데요. 그래도 재료 구하기가 쉽고 그냥 물감만 짜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저는 아크릴 물감도 계속 한번 써보고 싶어요. 미카 파우더는 발색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진한 컬러보다는 연한 파스텔 톤의 컬러를 작업할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루 날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리하진 않았지만 펄이 들어간 제품이나 예쁜 파스텔 톤의 컬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유니크하고 독특한 효과를 내고 싶다 할 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